자, 오늘 제가 이야기할 주제는 이커머스, 결제, AI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진짜 배후 세력, 21세기의 석유 시추 시설이자 디지털 부동산의 끝판왕인 클라우드와 데이터 센터 이야기입니다. 이거 모르고 기술주 투자한다는 건 눈 감고 고속도로에서 운전하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흔히들 클라우드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아이폰 사진 백업하는 아이클라우드, 회사에서 쓰는 구글 드라이브, 대부분 그냥 내 파일 저장해주는 인터넷 창고구나, USB 대신 쓰는 거구나 정도로 생각하십니다. 이게 바로 대중들의 가장 큰 착각이자 투자 기회를 놓치는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클라우드의 진짜 본질은 저장이 아니라 연산, 컴퓨팅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AI 팩토리, 즉 인공지능 공장이에요. 자, 여기서 집중해 보세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네이버가 일본 라인이랑 물류 데이터 통합한다고 했고, 쿠팡이 전국 물류센터를 AI로 돌려서 수요 예측한다고 했죠. 그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어디서 처리할까요? 사장님 책상 위에 있는 컴퓨터로 엑셀 돌려서 할까요? 절대로 못하죠. 수만 개의 GPU가 24시간 미친 듯이 돌아가는 거대한 슈퍼컴퓨터 시설, 즉 하이퍼스케일 데이터 센터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데이터 센터 가보셨습니까? 거긴 구름처럼 평화로운 곳이 아닙니다. 귀가 멍할 정도로 돌아가는 냉각 팬 소리, 뿜어져 나오는 엄청난 열기, 그리고 그 안에서 번쩍이는 서버의 불빛들, 그게 바로 21세기의 제철소이자 공장입니다. 여기서 핵심 키워드가 나옵니다. 바로 자본의 장벽, 케이펙스 못입니다. 이 하이퍼스케일 데이터 센터 하나 짓는데 얼마 드는지 아십니까? 땅 파고 건물 올리는 건 기본이고, 그 안에 들어가는 전기시설, 냉각장치, 보안 시스템, 그리고 결정적으로 수천만 원짜리 GPU를 수만 개 꽂아야 합니다. 최소 수천억에서 조 단위가 그냥 우습게 들어갑니다. 이건 스타트업이 나도 한번 해볼까 해서 덤빌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벤처 캐피탈에서 몇십억 투자받아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장은 필연적으로 과점, 즉 소수의 공룡들이 다 해먹는 구조로 갑니다. 미국엔 아마존 AWS,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구글 GCP 딱 셋이 전 세계를 나눠 먹고 있죠. 그럼 한국은 누가 있을까요? 바로 네이버입니다. 네이버가 왜 세종시의 산 하나를 통째로 깎아서 각 세종이라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데이터 센터를 지었을까요? 돈이 남아 돌아서 심심해서? 아닙니다. 바로 데이터 주권, 소버린 AI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앞으로 AI는 국가의 인프라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의 주민등록 데이터, 기업의 기밀 데이터, 정부의 행정 데이터를 미국 서버에 다 넘겨줄 수 있을까요? 전쟁이 나거나 외교적 문제가 생겨서 미국이 서버 꺼버리면 우리나라는 마비됩니다. 그래서 국가별로 자체적인 디지털 영토가 필요한 겁니다. 네이버가 그 막대한 돈을 들여서 자체 데이터 센터를 짓고 자체 거대 언어 모델을 만드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경쟁이 아니라 땅 따먹기 전쟁이에요. 후발주자는 절대로 이 거대한 콘크리트 장벽을 넘을 수 없습니다. 이미 지어놓은 놈이 이기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저는 복잡하게 생각 안 합니다.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 그냥 구글, 마이크로소프트랑 아마존 사세요. 이 셋은 전 세계 클라우드 시장의 50% 이상을 먹고 들고 가는 절대 망하지 않는 건물주입니다. 그리고 국내장 보시는 분들은 대안 없습니다. 네이버 딱 하나입니다. 외국인들이 한국 AI 시장 들어올 때 제일 먼저 담는 게 얘네입니다. 자, 그럼 이 데이터 센터가 앞으로 기업의 미래를 어떻게 바꿔놓느냐? 쉽게 비유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산업혁명 때 제일 돈 많이 번 사람이 누굴까요? 방직기 돌려서 옷 만든 사람? 아닙니다. 그 공장에 전기를 공급한 사람입니다. 지금 AI 시대의 전기가 바로 클라우드입니다. 쿠팡이 로켓 배송을 하든 배민이 배달을 하든 토스가 송금을 하든 이 모든 서비스는 데이터 센터라는 발전소가 멈추는 순간 올스톱됩니다. 즉 클라우드 기업들은 이제 단순한 IT 기업이 아니라 유틸리티 기업이 된 겁니다. 수도국이나 한국전력공사처럼 없으면 죽는 필수재를 파는 회사가 된 거죠. 이게 투자 관점에서 왜 미친 듯이 좋냐면 락인 효과, 즉 가두리 양식장 효과가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입니다. 한번 기업이 AWS나 네이버 클라우드 위에 자기네 시스템을 구축하잖아요. 이거 못 옮깁니다. 옮기는 비용이 새로 만드는 것보다 더 들거든요. 데이터베이스 구조가 다르고 API가 다르고 보안 설정이 달라서 마이그레이션 자체가 불가능에 가까운 구조적 족쇄를 채우는 겁니다. 한번 들어오면 매달 꼬박꼬박 월세를 내야 하고
사용량이 늘어나면 월세가 자동으로 올라갑니다. 세상에 이런 비즈니스 모델이 어디 있습니까? 건물주는 세입자 나갈까 봐 걱정이라도 하죠. 클라우드는 세입자가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구독 경제의 끝판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이 놓치고 있는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전력 전쟁입니다. 데이터 센터는 전기를 물 쓰듯이 씁니다. AI가 학습 한번 하려면 도시 하나가 쓸 전기를 먹어치웁니다. 그래서 요즘 변압기 회사들 주가 날아가는 거 보셨죠? 그게 다 이 데이터 센터 때문입니다. 네이버나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빅테크들이 이제는 태양광 발전소랑 계약하는 걸 넘어서 아예 원자력 발전소랑 직접 계약하고 SMR, 즉 소형 모듈 원전에 투자하는 이유가 뭘까요? 데이터 센터를 돌릴 전기를 확보하는 자가 미래의 패권 국가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클라우드는 단순한 IT 테마가 아니라 에너지 안보 테마로 확장되고 있다는 걸 읽으셔야 합니다. 전기를 확보하지 못한 데이터 센터는 그냥 고철 덩어리니까요. 자, 정리 들어갑니다. 최근에 빅테크들 실적 발표 보면 설비 투자, 즉 케이펙스를 너무 많이 한다면서 주가 빠질 때가 있죠. 사람들은 그걸 돈 너무 많이 쓴다고 수익성 악화된다고 악재라고 떠들어댑니다. 하지만 제 구독자님들은 다르게 보셔야 합니다. 그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아무도 못 따라오는 해자를 파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돈 없는 2등, 3등 기업은 따라오다가 가랑이 찢어져서 포기하게 만드는 전략, 치킨 게임에서 승기를 잡기 위한 압도적인 화력 투사라고 보셔야 합니다. 투자는 심플합니다. 여러분 건물주가 되고 싶으시죠? 자면서도 돈이 들어오는 시스템을 갖고 싶으시잖아요. 근데 강남 빌딩 살 돈은 없으시죠? 그렇다면 디지털 세상의 건물주를 사세요. 전 세계의 모든 데이터가 입주해서 월세를 내고 있는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그리고 한국의 유일한 대항마이자 데이터 주권의 수호자인 네이버. 이들은 월세를 떼일 걱정이 없습니다. AI가 발전할수록 자율주행차가 돌아다닐수록 로봇이 공장에서 일할수록 더 큰 평수의 데이터 센터를 빌려 쓸 수밖에 없으니까요. 수요가 폭발하는 데에 공급은 제한적인 시장. 이게 가격 결정권을 가진 독점 기업의 모습입니다. 지금 당장 주가가 좀 흔들린다고 쫄지 마시고 이 거대한 인프라가 깔리는 소리를 들으면서 분할 매수로 대응하세요. 곡괭이인 반도체가 부러져도 땅인 데이터 센터는 남습니다. 그리고 그 땅값은 계속 올라갈 겁니다. 한 줄로 요약해드립니다. AI 시대의 진정한 승자는 가장 화려한 플레이어가 아니라 가장 무거운 인프라를 쥔 놈입니다. 겉멋든 뉴스에 속지 마시고 그 이면에 깔린 콘크리트와 전선, 그리고 그 위를 흐르는 돈의 흐름을 보십시오. 자, 여기서 끝내면 제가 아니죠. 여러분이 데이터 센터, 즉 디지털 세상의 땅 주인이 되기로 마음먹었다면 반드시 체크해야 할 치명적인 리스크이자 기회가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바로 열과의 전쟁입니다. 이거 진짜 중요한데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간과하고 있는 포인트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어지는 하이퍼스케일 데이터 센터들의 가장 큰 적이 뭔지 아십니까? 해킹? 정전? 아닙니다. 바로 발열입니다. 엔비디아의 최신 GPU들이 성능은 끝내주는데 전기를 먹는 만큼 어마어마한 열을 뿜어냅니다. 이걸 제대로 못 시키면 그 비싼 칩들이 다 녹아내리거나 성능이 반토막 납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에어컨 빵빵하게 틀어서 공기로 식히는 공랭식을 썼습니다. 선풍기 강풍으로 틀어놓는 거랑 똑같은 원리죠. 그런데 이제 한계가 왔습니다. 칩들이 너무 뜨거워서 바람으로는 감당이 안 되는 임계점에 도달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데이터 센터 설계 도면이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바로 액침 냉각이라는 기술로요. 이게 뭐냐면 전기가 안 통하는 특수 용액에다가 서버를 통째로 담가버리는 겁니다. 컴퓨터를 물에 빠뜨린다? 미친 소리 같죠? 근데 이게 미래입니다. 공기보다 액체가 열을 20배, 30배 더 잘 식히거든요. 이게 왜 투자 포인트냐고요? 기존에 에어컨 만들던 회사들은 다 죽고 이 특수 용액을 만드는 화학기업, 그리고 그 용액을 순환시키는 펌프와 배관을 만드는 기계 기업들이 새로운 주도주로 떠오른다는 뜻입니다. 데이터 센터라는 건물이 서려면 그 안에 들어가는 혈관과 땀구멍이 싹 다 교체돼야 한다는 거니까요. 단순히 서버 많이 들어간다 해서 그치지 말고 그 서버를 살리기 위해 필요한 생명유지 장치 시장을 보셔야 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정말 냉정해지셔야 합니다. 이 액침 냉각 테마 영원히 우상향할 황제주라고 생각하고 묻어두시면 큰일 납니다. 솔직히 까놓고 말해봅시다. 특수용액 만드는 화학기술, 펌프 돌리고 배관 연결하는 기계기술, 이게 엔비디아의 CUDA 생태계처럼 남들이 죽었다 깨어나도 못 따라하는 독점적인 기술입니까? 아닙니다. 이건 그냥 제조업입니다.
화학회사라면 레시피 좀 바꾸면 만들 수 있고 펌프회사라면 라인 좀 깔면 만들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진입장벽, 즉 기술적 해자가 낮다는 겁니다. 지금이야 수요가 폭발하니까 부르는 게 값이지만 1년, 2년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중국 애들이 치고 들어오고 국내 중소기업 너도나도 다 뛰어듭니다. 그럼 결국 가격 경쟁 시작되고 마진율은 박살납니다. 이게 하드웨어 부품주의 숙명입니다. 그러니까 이쪽 섹터는 철저하게 단기 테마로 접근하셔야 합니다. 데이터 센터 짓는다는 뉴스 나올 때 열관리 이슈 터질 때 바짝 먹고 나오는 트레이딩의 영역이지 네이버나 삼성전자처럼 10년 묵혀둘 가치 투자의 영역은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기술은 결국 범용제가 됩니다. 주식시장에서 범용제 파는 회사는 가치를 높게 못 받습니다. 지금의 열기는 질기시대 남들이 와 이 기술 대박이다 할 때 여러분은 조용히 매도 버튼 누를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진짜 해자는 대체 불가능하면서 나오는데 냉각수는 대체 가능하거든요. 구체적으로 GST나 유니셈 같은 기업들이 지금 이 액침 냉각 테마로 엮여서 시세를 주고 있죠. 기술력?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명심하세요. 이 친구들은 구글이나 테슬라처럼 평생 들고 가는 주식이 아니라 뉴스 나오고 거래량 터질 때 짧게 먹고 나오는 전술적 자산입니다. 사랑에 빠지지 말고 철저하게 기계적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전력망 이야기를 좀 더 깊게 파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데이터 센터는 전기 먹는 하마라고 했죠. 근데 전기가 발전소에서 데이터 센터까지 텔레포트 하나요? 아니죠. 전선 타고 옵니다. 지금 전 세계 전력망이 얼마나 낡았는지 아십니까? 미국 변압기 평균 수명이 40년입니다. 다 썩어가는 고속도로에 지금 AI라는 슈퍼카 수만 대를 올리겠다는 꼴입니다. 그래서 지금 변압기 쇼티지, 즉 공급 부족 사태가 나는 겁니다. 주문하면 3년 뒤에나 받을 수 있대요. 이건 일시적인 호재가 아니라 슈퍼사이클입니다. 전력을 많이 쓰는 AI 데이터 센터가 늘어날수록 그 전기를 배달하는 전선, 변압기, 배전반 만드는 전력기기 업체들은 부르는 게 값이 되는 시장이 열린 겁니다. 엔비디아 주가 떨어질 때 한국의 전력기기 대장주들이 신고가 찍는 거 보셨죠? 그게 우연이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HD 현대일렉트릭 차트 한번 보세요. 무섭게 올랐죠? 근데 이게 거품이 아닙니다. 지금 미국에서 변압기 달라고 줄 서 있는데 공장이 풀가동이에요. 수주잔고가 3년치가 쌓여 있습니다. 그 뒤를 LS, ELECT, RIC나 효성중공업이 따라가고 있고요. 이 종목들은 단순 테마주가 아니라 숫자가 찍히는 실적주라는 걸 명심하셔야 합니다. AI라는 화려한 소프트웨어 뒤에는 이렇게 투박하고 무거운 하드웨어 인프라가 필수적으로 깔려야 한다는 구조적 필연성 때문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여러분이 이 AI 시대를 투자로 접근할 때는 나무만 보지 말고 숲의 토양을 보셔야 합니다. 가장 화려한 서비스는 제일 늦게 돈을 벌고 가장 지루하고 무거운 인프라는 제일 먼저 돈을 봅니다. 데이터 센터라는 부동산, 그 식히는 냉각 시스템, 전기를 나르는 전력망, 그리고 끝단의 디바이스까지 이 거대한 가치사슬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걸 이해하셔야 합니다. 남들이 챗GPT가 써보니 신기하네 어쩌네 할 때 여러분은 조용히 그 챗GPT가 돌아가는 서버실의 온도를 낮추는 기업, 그 서버실에 전기를 공급하는 기업의 재무제표를 파십시오. 그게 진짜 고수들이 이 소음 가득한 시장에서 흔들리지 않고 자산을 불리는 방법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거대한 인프라 전쟁의 승자가 누가 될지, 그리고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에는 어떤 기업들이 담겨야 할지 다시 한번 냉철하게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되지만 여러분의 계좌가 불어나는 게 저에게는 더 큰 기쁨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안내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 분석이 뻔한 뉴스 쪼가리 읽어주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느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십시오. 저 좋으라고 누르라는 게 아닙니다. 알고리즘은 냉정해서 여러분이 관심 없다고 판단하면 다신 제 영상을 띄워주지 않습니다. 이 살벌한 2026년 시장에서 남들보다 한 발 앞선 정보를 놓치지 않고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그 정도 수고는 해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조금 더 깊은 이야기, 유튜브라는 공개된 공간에서는 차마 다 풀지 못하는 적나라한 데이터를 보고 싶으신 분들은 멤버십 가입을 고려해 보십시오. 멤버십 채널에서는 제가 현재 유심히 보고 있는 구체적인 관심 섹터나 실제 기관들이 움직이는 수급 현황을 가감없이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커피 한 잔 값이지만 그 가치는 여러분의 계좌 앞자리를 바꾸는 결정적인 힌트가 될 겁니다.
진짜 선수들은 남들이 공포에 떨 때 기회를 잡고 남들이 환호할 때 조용히 떠날 준비를 합니다. 저와 함께 흔들리지 않고 그 길을 가실 분들만 오시면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거친 시장에서 살아남는 것을 넘어 진정한 승리자가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